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모든 가정의 은퇴 고민을 해결해줄 은퇴 설계와 연금 도우미 정재은입니다. 최근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를 하고 계신데요. 이분들의 걱정 1순위가 노후 준비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퇴직을 앞둔 가정의 노후 설계 포인트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실 대표님께서는 참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계시는데요. 이 퇴직을 앞둔 분들 상담하다 보면 이분들의 생각과 고민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퇴직을 앞두신 분들의 공통적인 고민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면요. 네. 먼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즉 퇴직 이후에 뭘 할까? 이분이 큰 고민이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준비된 자금으로 과연 안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 그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노후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의외로 자녀 결혼자금 지원이나 드물게는 자녀 부양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고민의 크기는 역시 돈의 크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잘 된 분들은 되게 자신감이 있고 꿈을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그냥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네. 어려워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퇴직을 앞둔 분들은 고민이 참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돈의 크기랑 고민의 크기가 비례한다고 그러는데 네. 제 생각에는 그것도 있지만 막연해서 불안한 게 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내가 뭘 가지고 있지? 이런 것들 잘 몰라서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제가 첫 번째로 이제 퇴직 앞두신 분들한테 드리는 조언은 일단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테이블 위에 한번 올려놔 봐라. 이 중에서 어떤 걸 노후를 위해서 사용할지 한번 결정을 해보고 그 돈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현금 흐름, 그러니까 은퇴 후 소득이 얼마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막연하게만 어떻게 될까, 생활비 충분할까 이 정도 생각 가지고는 구체적이지가 않아서 오히려 더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 테이블에 올려놓은 다음에 캐시플로우 한번 그려보는 거야.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은퇴 생활 기간을 크게 한 3가지 정도 기간으로 나눠야 됩니다. 첫 번째 기간이 소득 공백 기간이에요. 퇴직을 했는데 아직 공적연금이 나오지 않는 시간. 요게 이제 이 기간들을 어떻게 버텨낼 거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퇴직 이후 공적연금을 받을 때까지 징검다리를 잘 만들어 놔야 돼요. 여기 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부부가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공적연금, 국민연금, 배우자의 공적연금을 합쳐서 노후 생활을 하기에 충분한지, 모자라면 얼마 정도가 되는지,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기간적으로 봤을 때 제일 긴 기간이기 때문에 자기 필요한 생활비만큼 현금 흐름이 나오는지를 딱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세 번째 점검해야 될 게 독거 생활 기간입니다. 본인이 먼저 사망하든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든 남은 배우자가 살아갈 만큼 충분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이 3단계에 걸쳐서 캐시플로우를 점검해 본 다음에 내 자산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캐시플로우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좀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그랬더니 또 이런 말 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통합연금 포털 사이트나 국민연금공단의 내 연금 알아보기 사이트를 가서 자기 연금 자산들을 전부 다 조회해 볼 수 있거든요. 네. 일단 조회해서 테이블에 얹어놓고 구체화시켜라.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 은퇴 후의 현금 흐름을 점검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살펴볼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축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축구 아시죠? 네. 예, 골을 많이 넣는 팀이 강한 팀일까요? 골을 안 먹는 팀이 강한 팀일까요? 그냥 생각하기로는 사실 골을 많이 넣는 팀이 강한 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많이 넣으면 강할 것 같지만 네. 넣은 것보다 더 많이 먹으면 지는 거죠. 하지만 실제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팀은 수비를 잘하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골을 안 먹으면 절대 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재테크에도 수비와 공격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수비 전략이 연금을 통한 안정적 소득 확보, 장기 간병보험 가입을 통해서 노후 간병비 확보, 그리고 다양한 사람하고 관계를 맺기 또는
건강 관리를 잘하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수비 전략인데 여기에는 꼭 돈으로 해결하지 않아도 될 것들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돈이 없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비 전략을 제대로 짜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수비 전략이 짜지면 이제 좀 공격적으로 하는 거죠. 투자도 하고 다양한 근로 형태도 만들고 사업 노하우도 습득해서 사업도 생각해보고 자산도 늘리는 방법을 찾고 그래서 은퇴 설계는 이 둘을 고려해서 균형을 잡는 건데 그 우선적으로는 수비 전략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겠군요. 공격 전략과 수비 전략 모두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네요. 자, 그러면 상무님 세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수비 전략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수비 전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일병식재라는 말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이제 무병식재라는 말이 있어요. 병이 없을 때 재난에 대비하자라는 말로 이 말 많이 쓰는데 요즘 50대, 60대 분들은 그 나이 정도 되면은 작은 병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거든요. 질병이 딱 생기는 시점 그때부터 건강 관리에 좀 신경 쓰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일병식재라는 표현들 많이 합니다. 어르신들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9988234란 말 들어보셨죠? 그게 뭔가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다 죽고 싶다.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2, 3에 있습니다. 아픈 기간을 2, 3일로 좀 줄여보고 싶은 거. 그러니까 병치레 기간을 얼마나 줄일 거냐 하는 것들이 되게 이제 노후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고요. 이 기간을 잘 관리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일본은 고령자를 정기 고령자랑 후기 고령자로 나누거든요. 네. 나누는 시점이 75세입니다. 왜 75세냐면 75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와병 상태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져요. 현재 통계를 보니까 한 31%가 넘는 일본의 후기 고령자들이 와병 상태에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병치레 기간들을 얼마나 줄일 거냐라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줄이지 이런 말씀하시는데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하는 것들이 병치레 기간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2, 3년 정도 병치레 기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건강검진을 좀 정기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뒷문 단속을 50대는 해야 됩니다. 앞서 제가 통합연금 포털이나 해서 자기 연금 자산을 한번 다 조회해가지고 테이블에 올려놓자라는 것들 이야기 드렸잖아요. 자기가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 자산들도 전부 테이블 위에 한번 올려놓고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면 일단 보험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보험 기간에는 보장 기간하고 보험료 납부 기간이 있거든요. 네. 일반인들이 이거 잘 구분을 안 해요. 중요한 거는 보장 기간입니다. 언제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2000년대 이전, 2000년대 초반까지 가입했던 보험들은 대부분 80세까지만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명이 늘어나면서 80세 이후에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보세요. 나는 언제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네. 50대 분들이 또 해야 될 건 뭐냐면 보험료 납입 기간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뭐가 문제되냐면 퇴직을 하고 소득은 줄어들었는데 보험료는 계속 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처리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크게 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연장 정기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보장은 줄이지 않는데 보장된 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종신보험을 정기보험으로 만들어서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난 종신도 그냥 보장은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은 보장 금액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네. 이것도 저것도 다 싫은 분은 자기가 납입한 금액에서 자동 대출을 받아서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장치를 만들어 둬서 이 보험이 실효가 안 되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장을 계속 만들어 가는 게 이제 이 점검할 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이 계약 관계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네. 보험계약 관계자 이름이 되게 어렵다 보니까 다들 헷갈리시는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용어만 들어도 되게 헷갈리시는데 계약자는 정확하게 돈 내는 사람, 보험료 내는 사람, 수익자는 무슨 사고나 이런 게 생겼을 때 돈 받아가는 사람. 중요한 건 피보험료입니다. 이분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증권을 이렇게 딱 보고 피보험자 명의로 누구 명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좀 파악을 해보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보장 자산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네. 퇴직을 앞두고는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시라. 이 말씀 전해드립니다. 중요한 말씀이네요. 자, 그러면 네 번째 키워드는 뭐가 돼야 될까요? 네, 네 번째 키워드는 자산의 소득화입니다.
우리 상무님께서 모든 자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라 그랬잖아요. 올려놨으면 뭔가 골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고를 때 자산의 소득화를 기준으로 고르면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그 아무리 많은 자산을 가져도 소득이 없으면 삶이 공급했죠. 그래서 자산 중에 현금화 가능성 있는 자산을 골라내서 연금화를 만드는 게 필요하죠. 그 대표적인 수단이 주택연금, 농지연금이죠. 그래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이런 것만 가지고 충분히 노후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자산 중에 부족한 부분들을 연금화해서 활용하면 생각보다 좀 쉽게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5번째 키워드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이 퇴직을 앞둔 가정의 노후 설계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 무엇인가요? 5번째 키워드는 연금 겸업입니다. 연금하고 일을 같이 가져간다는 뜻인데요. 네. 50대 중반쯤 되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임금 피크를 실시하는 곳이 많거든요. 현재 300인이당 사업장의 절반 정도가 임금 피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임금 피크를 실시하게 되면 소득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 줄어든 소득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필요한데 이때 우리가 이제 세액공제 받으려고 가입했던 연금저축 같은 상품들은 55세가 넘어가면 수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하고 연금이 같이 가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자라는 거. 그리고 퇴직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뭐 평생 현역이라고 해서 계속 일하시는 분들 많은데 직장 다니기 전보다는 소득이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일을 하더라도. 네. 그러면 부족한 부분들을 연금으로 이렇게 메꿔 나가는 거. 그래서 연금하고 일이 함께 가게끔 라이프 시스템, 삶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들이 노후 준비하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전해드립니다. 연금 겸업이라는 말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한 줄평 들어볼게요. 저부터 할게요. 50대는 활주로다. 어, 비행장 가면 활주로 있잖아요. 활주로는 무슨 생각이 아나운서님 드세요? 글쎄요. 되게 넓다는 느낌? 보통 보면 활주로가 보면요. 비행기가 착륙을 하기도 하고요. 비행기가 이륙도 하는 곳입니다. 50대는요. 인생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착륙의 개념도 있지만 60세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이륙의 개념도 있어요. 되게 붐비는 시기인데 이 시기 잘해야 또 노후 30년 또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예, 제 키워드를 약간 차용하신 것 같은데요. 비슷합니다. 50은 인생의 중심이다. 네. 늙었다고 생각하기에는 아직 너무 젊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퇴직을 앞둔 가정의 은퇴 설계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키워드로 살펴봤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꼭 실천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